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우리 촌철님들은 어디서 시선집중을 들으실까요? 귀요미님은 안마의자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꾹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세상 편하시겠네요. 예. 네, 최양숙님은 제이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없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등산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산악인이시네. 네. 야간 산행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새벽에 올라가신다는 거 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공기는 엄청 상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514님은 병원에서 유튜브로 듣고 계시대요. 매일 출근길 운전하면서 라디오로만 듣다가 오늘은 병원에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배형님 축하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4년 되는 날입니다. 14살, 10살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기도 한데요. 네. 앞으로 평생 결혼 기념일 선물을 어제 와이프에게 받았습니다. 오, 뭘 받으셨는데? 와이프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받고 오늘부터 집중 회복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네.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시니까 사랑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충성 맹세를 하세요. 아, 맹세로 되겠어요. 지금 신장도 받으셨는데. 충성의 마음을 표하는 조그만 선물도 준비를 하세요. 조그만 걸로 되겠어요. 신장도 받았는데. 조그맣다고 싼 거 아니에요. 아, 네. 조그만하고 반짝거리고 비싼 거. 또 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마지막 뉴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네, 뭐 그분이 생각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와이프분 그쵸? 3월사 와이프분 정말 근데 아무튼 대단하신 근데 것 일단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님들도 두 분 모두 빨리 건강 되찾길 바랍니다라고 응원 문자 예.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하순 서울고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했는데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고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네, 특검이 뭘 포착했는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위에 또 누가 있는지 이걸 이제 특검이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권력의 정적 죽이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 또는 형량거래하려 했느냐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차원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점만 확인하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결정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결정한 건데 그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자연 대행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요청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구자연 대행은 지난주 금요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을 해서 2023년 6월 19일의 박상용, 서민석 두 사람 통화 내용 전체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됐는지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포인트는 서민석 변호사가 서울고검 TF에 녹음 파일을 제출한 그 결과의 예고편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점을 전해드리고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다는 소식도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많죠. 더 궁금한 점은 잠시 후 2부 박성용 검사와의 인터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 출연하나요? 라고 물어주고 계신데요. 네, 출연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일관되게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무소속 출마는 당 지도부가 망쳐놓은 공천의 단일화로 당원과 국민의힘으로 되돌려놓는 길이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이 글을 공유하면서 기차는 떠나고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설령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노선을 튼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정영 공관위가 사퇴했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콜백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말을 전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심리가 뭘까요? 불신과 불안.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라는 불신과 불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불신과 불안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나의 돌파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소속 출마 카드로 계속 압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된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황 요인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얼굴을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지금은 마이웨이 이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 나름 영리한 전략이네요.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끝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제이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둘 다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담배 가게 순구미 님이 근데요, 진짜 이진숙 전 위원장 대구에서 인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네. 엽기토끼님은 무소속 기차 타면 현재 나오는 지지율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전해드렸잖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정말로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그건 뭐냐? 국민의힘 후보고 나중에 단일화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헌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개헌은 공식 절차가 개시가 된 겁니다. 다음 달 7일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당이 함께 발의한 안입니다. 헌법 제129조에 따르면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절차를 거친 건데요. 개헌안은 부마 민주화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 점이 국민의힘을 골치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요?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면 12.3 내란과의 상관성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면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가 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개헌 찬반을 두고 나아가 12.3 내란 극복을 두고 또다시 분열상이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들의 전륜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수 국민의 사나운 눈초리가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남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엄 해제 요구안이나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당 일각의 이탈이 나타난다면 지리별련의 혼란상도 아마 국민의 뇌리에 남을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란 대부님이 설마 10명은 넘어오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JB도 여기서 분석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 이 10명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냐 이거에 지금 개헌안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논리적 순미 일관성을 따지면 계엄 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 더 나아가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헌안에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뭡니까?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고 계엄 선포를 더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3살 배기 어린이가 보더라도 12.3 내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표결 행위를 해놓고 개헌에 반대한다? 반대표를 던진다? 이건 이율 배반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원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 어게인 성향의 의원들보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고민이 더 클 거다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끊어내는 방법은요.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의 심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과연 그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JSD 희동님이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라는 전망 보내주셨는데 그게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상일님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개헌 반대하고 이제는 전두환까지 안고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차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정황을 추가로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 이전 작업이 진행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한 패션 업체로부터 디올의 의류 등을 수수한 혐의라고 하는데 특검은 어제 이 패션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또 디올이 등장을 하는데요. 짚을 점은요? 관저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합니다. 아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관저 이전하고 패션업체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관저에다가 이 벽지 대신에 명품 옷을 걸어놓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겠습니까? 제 머리로는 도대체 상관성을 따지기 힘든데 그래서 김건희 씨와 패션 업체 사이에 다른 업체나 인물이 끼어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의혹과는 별도로 짚어야 될 게 김건희 씨의 명품 중독인데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명품의 가지수만도 여럿입니다. 목걸이, 브로치, 가방, 구두 여기에다 옷까지 나왔습니다. 자, 명품을 입고 차고 들고 신고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명품을 휘감은 그 인물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인품의 아우라가 부족한 사람이 명품에 의존하는 법 아닙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던데요. 네, 공정님이 주는 놈 받는 놈 둘 다 나쁜 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예천 사람님은 저는 전 정권에서 명품 브랜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도 좀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또 나왔다 이거보다 이게 누가 왜 줬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뭔가를 그래서 받았느냐 이거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검이 여기까지 명명백백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컨테이너를 외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컨테이너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 국가 수반, 이 국가 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 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라고 전했고요. 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면 뭔가 훈풍이 좀 도는 것 아니냐, 이게 좀 남북 대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접촉,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뭔가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화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도 전해졌는데요. 김여정 부장의 담화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한쪽은 선을 그었지만 한쪽은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정원이 2005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2월 13일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지금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곳에 사무처장을 지낸 박길상 씨에 대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씨의 집전화, 인터넷선 이용, 전기통신,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감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북한 응원단 초청과 관련해서 북한 통일전선부와 보위부 요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내사 사건에 대해서 불이건 처분을 한 때로부터 30일 안에 통신 제한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6년도 얘기라고 했잖아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라고 지금 해주셨죠? 그러니까 내사가 20년 동안 계속될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박 씨에게 이 불입건 통보서를 보내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게 언제냐면 지난달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오호. 이게 당시 또 하나 이게 당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 손도 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 줬다라는 건데요. 20년 만에 알려준 거네요. 사실은 우리가 너를 감청했어.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이때 이 사건을 이관하기, 그러니까 경찰이 이관한 게 2024년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 또 경찰도 상당 기간을 좀 묵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박 씨의 통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거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책임자 문책 없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물음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